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선도 작가님의 오우가라는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오는 숫자 5이고요. 우는 벗 우자입니다. 뭐 붕우유신 이렇게 뭐 친구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죠? 우정할 때 우죠. 그래서 이 윤선도 작가님한테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5명의 친구는 모두 자연입니다. 자, 이 오우가는요 95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EBS 연계 교재 있잖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윤선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선도는요 남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 조금 아시면 아시겠지만 남인은 주류가 아니에요. 당시 이제 서인이 주류잖아. 그래서 남인은 조금 이제 고통받아. 그래서 이제 당시 서인들이 막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남인인 윤선도가 좀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광해군 당시에 광해군 때 그 이첨이라는 사람을 이첨을 고발하는 그 상소를 올려요. 그러고 나서 가만두겠어? 어차피 남이는 비주류 세력이잖아. 그래서 유배를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강직한 거야. 이 사람이 너무 강직해가지고 뭐 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얘는 뭐 계속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를 무려 20년간 가요. 20년 동안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풀려나거든. 풀려나서 뭐 짜치게 다시 뭐 돌아가서 벼슬을 하겠어? 어차피 남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은거 생활을 해요. 자연에서 은거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거의 20년간이야. 19년인가 20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은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그 개인적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공명, 즉 벼슬, 이런 공명이나 벼슬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윤선도 작가님이 이 다음에 나온 작품이 만흥이거든요. 이 64번 작품이 만흥이에요. 그 만흥에서도 속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거는 이제 이처럼 이제 비판하고 유배를 갔던 이 사람의 어떤 강직한 그런 성정과도 어울리는 그 주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우가는요 유배 가서 쓴 시조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 이 사람이 은거할 때 쓴 건데 어디서 은거했냐면 해남에서 은거할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연시조가 지금 이제 오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5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인데 이 5명의 친구를 하나씩 연을 할당했어요. 그럼 오수여야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일수는 뭐냐면 이제 서론, 서시, 뭐 소개글, 나 친구가 5명이다 라고 소개하는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총 6수로 되어 있다. 자, 1수는 서시의 기능을 하고 나머지 5수는 친구 1명씩 예찬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 친구 5명을 다 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1수에 다 나와 있어. 이 친구 5명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를 보고 내가 이제 뭐 수는 물이구나, 석은 돌이구나, 뭐 송은 소나무구나, 죽은 대나무구나 이렇게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6수짜리 연시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해보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앞에 그 도산12곡이나 고산국어과에서도 이제 자연을 예찬하면서 동시에 강학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경지, 유교적 덕목, 어떤 학자로서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유교적인 이념이 자연물에 투영되어서 비유되는 많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살짝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이 있거든요. 작품 자세 읽기.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이렇게 1수는 문답법을 통해 5벗을 소개하고 나머지 2부터 6수는 각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제시하며 각각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떠한 속성 때문에 이 작가님이 친구로 생각하시냐면 깨끗하고 항상 그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계속 흐른다는 얘기야. 그치? 계속 흐름.
이거는 영원성을 가진 자연적인 소재이다. 그래서 좋은데 나는 저 속성을 그 물의 깨끗함과 영원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물이 내 친구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치 않는 바위 불변성, 항상 곱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절개겠죠. 만물을 고루 비추는 달을 벗으로 의인하여 이상적인 인격체로 삼고 있다. 5명의 친구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자연물은요, 이걸 말하고 싶었어. 자, 볼까요? 심미적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선비로서의 유교적 가치가 부여된 유교적 이념을 표상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지. 자연에게 있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깨끗한, 고든 모습, 그런 외양, 아니면 소나무는 사지사철 푸르다는 거, 이런 자연의 속성을 어떻게 인간의 덕목에 대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 인간의 덕목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슨 불교적인 가치겠어? 아니지, 이 사람 사대부인데, 조선시대 양반인데, 바로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교적인 이 인간의 덕목에 대응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유교적인 이념, 혹은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경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학적 자연관이라 그래요. 도학적 자연관. 여기다 써줘야겠다. 도학적 자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학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도 닦는 거야. 도를 아십니까? 이런 느낌. 그러면 이 도학적인 자연관에서 자연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비들이 자연을 좋아했을까? 이건 어떤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도학적인 자연관에서 자연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쌤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자연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신의 공간이에요.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윤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되게 몸을 수련하는 느낌이야. 좀 수련하는 느낌. 몸을 닦는다? 수련하는 느낌, 수신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겠어? 바로 성리학적인 도를 체득하는 공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역시 세상은 이런 것이야. 우주 만물은 이런 조화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어떤 윤리, 덕목을 가르쳐주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소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른색인 거야. 그걸 보면서 와, 쟤는 일관적이다. 안 변한다. 야, 인간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연결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질서, 이 우주적인 조화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자연물들의 속성들을 인간의 덕목으로 대응시켜서 내 자신의 어떤 유교적인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선비들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바로 도학적 자연관이라 그런다. 우리 앞에 도산시비곡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색깔 다르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 도산시비곡에서 마지막 12수였나? 거기에 그런 말 있잖아. 청사는 망고에 계속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그치지 아니하냐. 우리도 저렇게 만고상청하리라. 이런 부분 있죠. 여기 나왔던 청산 그리고 유수, 그죠? 흐르는 물, 푸른 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절개 아니면 영원성, 이런 자연물 가지고 있는 절개나 영원성 같은 이러한 속성들을 인간이 도달해야만 하는,
인간이 보고 배워야 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성리학적인 윤리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다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 앞에 한 것이 팔고겠죠. 물론 얘는 겁나 많지만 가장 최근에 이 수업을 했던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니까, 한 것이 팔곡에서는 거기 제월, 그리고 그 10분 청광,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높이 떴다는 거지. 막 구름 위로 막 솟아올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 뜬 어떤 고결한 무언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그 도달한 어떤 정신적인 성리학적인 경지를 의미하는 시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예찬적인 대상, 심미적인 대상인 거는 맞지만 동시에 성리학적인 자연관을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기 좋겠지. 그치? 자, 도학적 자연관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쌤 여기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친구라는 거 있잖아요. 벗. 왜 윤선도는 이 5개의 자연물들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벗에 대해서는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맹자님이 벗이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덕성, 가지고 있는 그 덕을 벗으로 삼는 거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 세계에서, 이 세계관에서 친구라는 거는 인간이어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So, 사물 혹은 자연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물과 자연물이랑 인간인 내가, 선비인 내가 친구가 되려면 이 사물하고 자연물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오후가에서는 5명의 벗이 가지고 있는 덕목, 그죠? 이 자연물의 속성을 유교적인 덕목하고 연결하는 거야. 뭐 절개, 뭐 이런 거, 지조 이런 거랑 이 5명이 가진 덕목을 근거로 제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은 계속, 그러니까 물은 영원히 흘러. 물은 영원해. 그러면 이 물은 영원성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이념을 물에다가 넣어서 내 친구가 될 덕목이 있는 거라고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예찬의 근거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돼? 그 5개의 자연물을 예찬할 수 있는 당위성이 되겠죠. 그러한 근거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자연물을 예찬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제시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성리학적으로 바라보는 벗이라는 세계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정말 이거 단골이야, 단골. 자연물은 고전 시가에 진짜 많이 나와. 그죠? 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 따라왔으면 오후가에서 한번 쫙 최종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TMI인데, 이건 뭐 이 작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선도가 20년간 유배가고 19년간 은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얘는 시가 보면 다 긍정적이야. 인생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뭐 돈이 없으면 뭐 어때? 노상관. 난 돈 없어도 만족해. 자연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 저 하늘의 달 보여? 쟤 내 친구야. 막 이런 거잖아. 저 흐르는 물 보여? 내 친구야. 진짜 인생 살기 너무 아주 흥이 돋네, 흥이 돋아,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 자연을 예찬하고 내 삶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그런 시가 많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얘가 금수저야.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벼슬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속세를 비판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계급이 주는 어떤 안락함이겠죠. 우리에겐 없지.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그죠? 여러분 안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TMI이긴 하지만 윤선도는 돈이 많았다는 거. 여기까지 적을까? 돈 많음. 마늘 타짜. 그죠? 자, 이제 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 송죽이라. 자, 그럼 이러지? 여기서 퀘스천 했지? 네라고 화자가 나타나요. 표면적 화자가 나타나고 퀘스천하고 앤서를 한다. 이거 뭐야? 자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지. 수는 물이고 석은 돌이고 송은 소나무고 죽은 대나무고 뭐야? 4명이잖아. 괜찮아. 뒤 줄줄이 하나 더 나와.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더욱 반갑구나. 그러면 내 친구 4명,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한자는 알고 가자. 수석, 송죽. 이게 바로 시적 대상이죠. 즉 뭐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라고 지금 내 친소를 하고 있어요. 내 친소 5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달이 떠오르니까 너무 반갑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때 기는 달이겠지? 달이 더욱 반갑다. 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네요. 그리고 두어라. 이 5 외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너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5명이면 돼. 더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 5명만 있으면 돼. 라고 서리법까지. 자, 여기가 일수예요. 여기가 바로 소개의 서식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5수가 연달아 나올 건데요. 앞에 있는 거 순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이 수에는 누구였겠어? 수석, 송죽이었으니까 수부터 시작할게요. 자, 물숫자. 자, 구름빛이 좋다고 해도 검기를 자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좋다 있잖아.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 좋다 혹은 이거 연음 안 되면 좋다겠지? 그리고 좋다가 있었어.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좀 퓨어 이런 의미야. 좀 맑고 깨끗 이런 느낌? 앞에서 봤던 뭐 소쇠하다의 느낌? 근데 여기서 좋다는 굿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조금 이제 그 표기 방식이 워낙에 그러니까 조선이 길잖아요. 거의 700년 아니야? 그래서 조선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중세국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도산 12곡에서는 이제 이거 주의 도산 12곡에서는 그 여기서는 좋다 이런 말 나와. 이게 굿이야. 굿 라이크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치? 이때는 이때 좋다가 이 좋답니다. 그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최근에 또 도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좋다와 좋다는 내신 시험에서 어휘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내신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냥 요걸로 가시면 돼. 도산식이 거의 예외라고 따로 빼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내신에서 물어보면 좋다라고 하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고 좋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진하게 좋아하는 느낌이잖아. 좋다 이거는 좋아한다. 좋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좋다. 이렇게 굿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구름빛은 깨끗하기는 해. 그치? 검기를 자주 해.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지. 즉 이 구름은요 가변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쓸까? 가변성이 있다. 왜 이렇게 자리가 없어? 이렇게 써야 돼.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끗하고 검은 거는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이고 색채어죠. 색채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그치? 그래서 맑았다가 어두웠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지. 이런 가변적인 존재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해도 그칠 적이 하다. 이때 하다는 많다예요. 많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하다가 그래. 이 얘기하려 했어. 여기서 지금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죠? 대꾸법. 대꾸법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좋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물에서 결국 이제 내 친구가 지금 물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도 그칠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름이랑 바람에 대해서 말한 걸 하나씩 가져온 거죠. 구름은 깨끗해. 그건 좋아. 근데 너무 검기를 자주 해서 문제야. 항상 깨끗해야지. 그래야 좋지. 그래야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지. 바람 소리는 맑아. 그런데 바람이 멈출 때도 많아. 내 친구라면은 멈추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항상 깨끗하고 멈추지 않는 친구는 누구냐? 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구름과 바람은 좀 안 좋은 거.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근데 물은 완전 내 친구. 그치? 그래서 다른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서 물의 속성을 더 예찬하는 거야. 물을 더 예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물은 가변성이 없겠네? 그럼 물은 뭐가 있어? 영원성. 물은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혹은 불변성. 그치? 그래서 물의 영원성과 물의 그 깨끗함도 있어야 돼. 그죠? 아니면 불변성 이런 말 다 괜찮아요. 자, 결국은 이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선비가 가져야 할 속성인 거야. 어떤 유교적인 그 속성이 있다는 거지.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비도 이렇게 영원성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불변해야 된다라는 그 유교적인 덕목을 이 자연물에 이제 빗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뒤로 가면 삼술인데 이제 그 바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제 석 얘기를 할 거예요.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느니. 그래서 이거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대꾸법 문장 형식이 비슷하죠? 여기서도 똑같네. 곳 그리고 풀 다 어떤 나쁜 속성이 있어? 얘네 가변적이야. 그러면 변하지 않는 친구 누구야? 내 친구 바위. 그럼 얘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 바위는 좀 잘 안 변하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가변성 혹은 뭐 이제 잠깐만 피고 진다고 하니까 뭐 순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애들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푸르든 누르다 여기서 색채어 나타나네요. 색채어와 시각. 그지? 저 꽃은 좀 쉽게 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있죠. 절개 없이 좀 기회주의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그런 박쥐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시류에 따라서 태도를 막 바꾸는 어떤 소인배대를 비유적으로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윤선도는 아주 강직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유배가도 노상관 상소 올린다고 했잖아. 깔 사람은 깐다고. 그러니까 나는 바위 같은 사람인 거지. 실제로 바위처럼 사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그 예찬을 할 수 있는 속성들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바위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인간의 덕목을 배울 수 있다. 자연물에게서. 다음,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데 대꾸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의 고치랑 닙도 이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위에는 고은 그 지읒 받침을 쓰고 여기는 시읒 받침을 쓰는 걸 알 수 있어. 옛날에는 아직 뭔가 확립되어 있는 체계가 아직은 맞춤법이 없어서 그래요. 괜히 여러분이 더 헷갈리게. 그래서 추우면은 이것 여기도 뭐야? 이 대조도 있네. 덥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때는 꽃이 펴. 춥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잎이 져. 그래서 더움과 추움의 대조적인 속성을 더 대조적인 감각을 보여줌으로써 꽃과 잎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은 쉽게 바뀐다는 얘기야. 쉽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쉽게 바뀌는 애는 뭐냐면 직언을 소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냐. 자, 이 눈소리가 바로 시련, 고난이겠죠? 그럼 솔과 반대되는 애들일 거야. 그러면 곡과 잎은 사실은 어디의 일부분이냐면 일반적 나무들이에요. 일반적인 나무. 근데 이제 이렇게 소나무는 침엽수잖아요. 이런 애들은 막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 이런 걸 화렵수라 그러지? 화렵수 친구들. 1년 내내 푸르지 못한 친구들. 이런 화렵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주어를 하나 넣어주면 되지. 화렵수는 더우면 꽃을 피우다가도 날이 추워지면 잎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화렵수는 내 친구가 되기에는 좀 그래. 안 돼. 대신에 내 친구 누구? 솔이라는 거지. vs 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눈소리를 몰라. 구천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라고 했어요. 구천이라는 거는 깊은 땅 속이에요. 깊은 땅 속에 이런 거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뿌리가 뭐야? 뿌리가 이렇게 곧다는 거야.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리시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냐면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 땅 속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뿌리까지 소나무가 곧다는 거를 내가 유추할 수 있어. 왜? 소나무가 눈서리를 모르고 계속 그 똑같은 모습으로 있거든. 그지? 똑같은 모습으로 있거든. 그래서 이 근로하여가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근거가 제시되는 거야. 그치? 소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유. 얘는 눈소리를 모르고 항상 똑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독특한 어미가 하나 있어서 잠깐 이거 가져와 볼게요. 는다. 이게 바로 의문형 어미예요. 중세국어 때 배우시겠지만 주어가 2인칭일 때 주어 2인칭 주어 너에 쓰이는 의문형 어미. 오늘날은 이게 없어졌어. 는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너 어찌 모르는다 라고 하잖아. 그럼 너가 어찌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뭐 이렇게 바꿔주면 돼. 느냐. 그치? 그래서 모르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문형 어미라고 외워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 의문사형 어미를 활용하여 이런 게 선지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막 너무 서리법을 뭐 어찌하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찌하냐 이런 거는 너무나 쉽게 의문사형 어미라는 걸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는다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 의문사형 어미잖아요. 중세국어 때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외우지 못하면 의문사형 어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는 진짜 낚시 많이 나와. 함정 문제로. 그래서 는다 외워줍시다. 의문사형 어미다. 2인칭 주어에만 쓰인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래.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외형뿐만 아니라 땅속 깊이 있는 것만도 고든 존재. 그럼 여기서는 이 소나무의 뭐를 칭찬하는 거야? 바로 지조와 절개를 칭찬하는 거죠. 지조와 절개. 자, 다음. 자, 그리고 나무도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그러니까 곧게 자라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라고 하네요. 이제 대나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이제 대나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나무는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속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도 아니다.
풀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곧기는 엄청 고다. 근데 속은 비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 대나무의 겉모습, 한자어로 외양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나무의 겉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겉은 고든데 속은 비어 있다는 거지. 여기도 는다 있네. 이거 의문형, 인칭 주어 의문형 어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형 어미가 되면은 서리법이란 얘기지. 쌤이 앞에 서리법 얘기했나? 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리법이다. 쓰고 지나갈게요. 서리법이다. 알면서 물어본다. 자, 그리고 이 고듬이라는 거는 강직한 성품을 상징하겠고, 유교적 덕목으로 연결해 보시면 속이 비었다는 거는 되게 허심탄회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좀 욕심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이렇게 막 권력을 막 탐하지 않고, 그리고 절어하고도 사시에 푸르르니 그를 좋아하느라. 이때 이게 좋다다, 좋티야. 라이크잖아. 그죠? 좋아하느라. 하노라. 그지? 라이크. 여기서 깨끗하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사시사철, 즉 사계절에 푸르다. 사계절 내내 푸르다. 그래서 절개와 지조죠. 절개지조. 얘는 소나무랑 속성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그가 또 이제 대나무겠지. 그리고 밑에 이제 하나 남았잖아. 달 남았어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얘는 달의 속성이지. 만물을 다 비추니 이게 바로 달의 속성. 작은 애가 이 세상 모든 물건을 다 비춰줘요. 온 세상의 사물들. 이게 만물이죠. 달의 속성을 바로 선비의 덕성하고 연결시키겠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라고 하네요. 이때 너는 누구야? 달이겠지. 또 있느냐? 의문사양어미 서리법. 그치?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네 버딘가 하노라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과묵함이에요. 말 많이 안 하는 거. 근데 이거 역시 그런 거겠지. 선비가 지켜야 할 덕목이겠죠. 좀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달이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뭐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치사한 거, 막 멋진 걸 다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묵함을 보니 역시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이 달은 어떤 덕목이 있냐면 밝음과 과묵함.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유교적 덕목이겠죠. 여기서 잠깐 달 얘기를 해보면 달 있잖아. 여기서의 지금 달의 속성이 높이 떠서 그러니까 광명을 주잖아요. 이때의 달이 바로 절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 어둠을 밝혀서 광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달하고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시에서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정철 작품에서도 왜 안개랑 구름이 일월을 가리냐라고 하면서 일월이 간신배고, 일월이 임금이고 안개와 구름이 간신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과 월은 임금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런 게 아니지. 여기서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달의 원형적 상징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 절대적으로 이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 높이 떠서 자기는 자기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 뭔가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으셔야 돼. 뭐냐면 정읍사.
백제가요 정읍사에서도 달하 높이곰 돋아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한테 높이 돋아서 우리 서방님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시장까지 좀 멀리 비춰주세요라고 달한테 이 절대적인 존재, 어떤 광명을 가져오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달한테 좀 빛을 만들어 달라고, 이 세상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 우리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에서도 이 달이 광명을 주는 존재였어. 그지? 정읍사에서도 그랬다는 거지. 근데 차이점도 하나 있다? 차이점도 있어.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화자의 태도예요. 봐봐. 달이라는 거는 원형적 상징으로, 여기서 임금을 상징하는 거 아니고, 이게 되게 이제 광명을 밝혀주는 그런 원형적 상징으로 쓰인 거지. 밝음. 그러면 이 밝은, 이 광명을 가져주는 달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조금 달라요. 정읍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원을 했어요. 기원의 대상. 비나이다 해서 기원의 대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그 달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오우가에서는 지금 달한테 소원 비는 게 아니잖아요, 맥락이. 그럼 달한테 뭐 하고 있니? 달한테 너 내 친구야 라고 하잖아. 즉 인격화를 해서 예찬하고 있어요. 인격화, 예찬. 그래서 달이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달을 예찬하고 있어 라는 그걸로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럼 요렇게까지 연결해서 보시고 뒤로 놓으시면, 그럼 다 끝났어. 육수까지. 그래서 유교적인 덕목까지, 과묵한 것까지 좀 좋게 보시는 거지. 이 사람의 다른 작품 중에 만흥이라고 있거든요. 이 만흥이 이제 뒤에 전문이 나와요. 바로 다음에 있어. 바로 다음에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는 만흥은 흔히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자연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곳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흥에서 나오는 자연도 속세를 초월한 어떤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오우가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우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물들 역시 어떤 유교적인 이상적인 어떤 그 유교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들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최종 정리로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자, 쌤이 이거 미리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자, 주제 오우 예찬입니다. 5명의 친구 예찬. 태도는 당연히 예찬적. 특징 5가지 자연물을 의인하여 표현했다. 그치? 뭐 사실 자연물한테 친구야 뭐 그치? 너 뭐 하면서 그를 부르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벗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런 식으로 지칭한다는 게 의인화의 근거죠. 다음,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여 예찬의 근거로 삼았다. 대상의 속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것들이 바로 대상의 속성이에요.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예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 자연물에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 윤리적 가치가 바로 유교적 가치. 다음, 문답법, 대조법과 같은 다양한 표현 마법이 쓰였다. 문답법은 일수에서만 쓰였어. 내 친구 몇 명이냐 하니까 수석, 송죽이고 또 달이 떠오르니 이렇게 5명의 친구를 소개했죠. 그리고 대조법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이게 그러니까 뭐 물이든 소나무든 내 친구를 자랑하기 전에 내 친구보다 좀 못한 애, 구름이나 바람처럼 자연은 자연이지만 내 친구보다 내 친구가 될 정도로는 좋지 않은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름이나 바람 이런 것들이 긍정적 시어라고 보시면 안 돼. 내가 물을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구름하고 바람은 물처럼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물하고는 대조되는 시어로 물보다는 좋지 않은 대상이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시에서 자연이 다 플러스인 건 아닌 거야.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외우세요.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내가 뭐 구름이 깨끗하다고 해도 자주 거머쥐고 바람이 맑다고 해도 뭐 멈출 때가 많다. 그런데 깨끗하고도 멈추지 않는 거는 물밖에 없다라고 하면 물을 올리고, 그죠? 물을 이렇게 띄워주고 구름하고 바람을 억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그죠? 해석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그 하노라 있잖아요. 하노라 이런 어미는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그지? 여기에 이것도 해줄게. 5번. 여기 그 영탄법. 뭐뭐 노라. 그치? 서리법도 있었지. 서리법은 뭐뭐 하리도 있었고, 아까 그 2인칭의 그거. 2인칭의 의미사용어미에 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탄법과 서리법도 있고. 5번째 특징만 말을 해줄게요. 얘가 지금 한자어가 많이 없거든요. 그죠? 한자어가 뭐 성중은 있긴 하지만 너무 간단한 한자어니까. 그래서 오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자어가 너무 빡세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시상전개 5가지 벗을 소개하고, 물의 영원성, 바위의 불변성, 소나무의 절개, 드나무의 절개, 그죠? 그리고 달의 광명, 의 과묵함, 이것을 이러한 속성들을 예찬하면서 내 친구 5명을 자랑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과의 합의를 좀 추구하는, 굉장히 좀 자연을 찬미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말하는 광명 있잖아.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낼게요. 여기서의 광명과 포용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어. 아까 그 지조절개나 거기랑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불이나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는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야. 늘 똑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간신배처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 안 된다. 좀 올곧게 살아라 라는 그 주제의식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광명은 조금 달라. 그래서 광명은 어둠을 밝혀준다고. 광명을 준다고, 이 달이.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위정자. 벼슬아 치지? 위정자가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유교적인 덕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에서 빛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두운 곳, 뭔가 삶의 그늘에 있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까지 다 빛을 비춰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달빛이 쫙 비춰준다는 거는 이 벼슬아치, 어떤 선비, 위정자가 어떤 정치를 행함으로써 정말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의 영향력이라고도 묘사가 돼요. 괜찮아? 달빛이 바로 선정인 거야. 선정. 선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런 유교적인 덕목이랑 달을 좀 연결해보면 좀 위정자의 선정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좋아. 여기까지 할게요. 오가였습니다.